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정말 아쉬운 곳인데요. 그곳은 바로 세콰이어 국립공원입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거대한 세콰이어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무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나이가 무려 3000살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들이 워낙 커서 옆에 자동차가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셨죠?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이 거대한 나무들을 벌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890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가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곳인데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니 하고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에게 추천하지만 특히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오신다면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미국 서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랜드 캐년, 디즈니랜드는 알아도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랜드 캐년이 우선순위 1순위라고 생각하지만 디즈니랜드보다는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더 낫지 않나? 이번 영상에서는 세콰이어 국립공원 방문의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약 4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킹스캐년 국립공원과 붙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세콰이어 국립공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함께 보시죠. 국립공원으로 관통하는 제너럴스 하이웨이라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도로 주변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마운틴 위트니와 함께 엄청난 산맥들이 펼쳐져 있어 탐방하려면 며칠씩 백패킹을 해야 갈 수 있는 곳들이니 백패킹까지 하실 분들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한국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제너럴 셔먼트리가 있는 자이언트 포레스트 파트와 세 번째로 큰 나무 제너럴 그랜트 트리가 있는 그랜트 그로브 파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곳 자이언트 포레스트 부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첫 번째,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간다면 꼭 봐야 할 곳이죠. 부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제너럴 셔먼트리입니다. 제너럴 셔먼트리는 나이가 약 2300년에서 2700년으로 추정되는데요. 높이가 무려 83m로 아파트 20층 높이에 지름이 11m, 둘레가 31m, 줄기 부분의 무게만 625톤 정도라고 합니다. 직접 가보시면 셔먼트리는 정말 큽니다. 국립공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많은 큰 나무들을 보시겠지만 제너럴 셔먼트리는 정말 큽니다. 이렇게 큰데 아직도 자라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더 커질지 궁금하네요. 중요 포인트 2-1에서 6은 모두 자이언트 포레스트 뮤지엄과 그 뒤편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인데요. 하나씩 위치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뮤지엄의 위치와 뒤쪽 길의 루트를 잘 기억해두세요. 모로락 해발 2000m의 고도에서 360도 전경을 볼 수 있는 곳 모로락입니다. 겉보기엔 힘들게 올라가야 할 것 같지만 차 타고 거의 다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350개의 계단만 오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세보진 않았지만 오르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모로락 정상에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의 서쪽편 경관을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정상부 경관도 좋지만 무엇보다 바위계단의 아찔한 경관이 정말 좋으니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오신다면 꼭 모로락을 오르시길 바랍니다. 터널 로그 1937년에 어떤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멍을 뚫어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곳 터널 로그입니다. 차를 타고 아래로 지나가 보시면 나무의 엄청난 크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가시면 이런 멋진 사진도 건질 수 있답니다. 뮤지엄 뒤편길의 끝쪽에 있는 메도우, 즉 초원지대입니다. 메도우 둘레를 따라 트레일이 있어 가볍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유명한 트레일인 하이시에라 트레일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곳이라 할 말이 참 많은 곳인데요. 메도우를 따라 한 바퀴 도는 산책길을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큰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붙은 나무, 굴뚝나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뿌리 속에 빠질 것만 같은 나무 등 정말 크고 다양한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있어 사진 찍을 곳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반지의 제왕 같은 상상력을 가진 작가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깊은 숲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곳이어서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갔을 때 정말 좋았어서 두 번째 방문 때에도 크레센트 메도우를 갔었는데요. 날씨가 좋을 땐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과 자연의 소리가 정말 조화로웠고 빛이 많아서 사진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안개 낀 아침에는 정령의 숲처럼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 가득했는데요. 언제라도 곰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걷다 보니 정말 곰이 튀어나왔습니다. 다행히 공격적이지는 않아 인생에 몇 없는 야생곰을 보는 행운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개가 끼면 낀 대로 예뻐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 어떤 트레일을 선택할지 모르시겠다면 크레센트 메도우 둘레길을 산책 겸 걷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크레센트 메도우로 가는 길에 있는 쓰러진 나무인데요. 정식 명칭은 버트레스 트리입니다. 쓰러진 나무 뿌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나무 뿌리와 함께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 뿌리랑 사진 찍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대한 세콰이어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나무의 크기, 나이, 역사 등에 관한 많은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있으니 시간이 있다면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행잉 록, 선셋 록, 그리고 크리스탈 케이브, 콩그레스 트레일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다는 못 가봤는데 크리스탈 케이브는 개방 중이라면 가보는 게 좋아 보였고요. 콩그레스 트레일도 숲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니 일정 짜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A 쪽에서 오신다면 가장 먼저 보게 될 포인트인데요. 아주 커다란 바위가 터널 모양으로 있어서 터널락입니다. 남쪽 입구에서 자이언트 포레스트로 가는 길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길 따라 가시다 보면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가면 좋을 듯 하네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무 제너럴 그랜트 트리는 그랜트 그로브 에어리어라고 세콰이어 국립공원 북쪽편 경계를 살짝 넘어 킹스 캐년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데요. 셔머트리와 함께 자이언트 포레스트를 다 구경하고 오셨다면 크게 특별할 것은 없긴 합니다. 만 속이 빈 채 쓰러져 있는 나무 속을 걸어가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혹은 킹스 캐년 국립공원도 함께 방문하실 분들은 산책 겸 드라이브 겸 갔다 오기 좋은 곳이니 추천드립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1시간 정도 운전하시다 보면 이 국립공원이 정말 거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제너럴 그랜트 트리, 정말 크죠? 인트로에 나왔던 호수는 어디냐고요? 그곳은 레이크스 트레일의 첫 번째 호수인 헤더 레이크입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에도 정말 많은 호수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호수들이 다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려면 등산을 꽤나 해야 됩니다. 등산이 힘들긴 하지만 그 뷰를 본다면 정말 노력이 아깝지 않을 정도인데요. 갑자기 나온 이 광경을 봤을 때 저희는 경관이 너무 웅장해서 마치 라스베가스 스피어에서 영상을 보는 것처럼 암벽 영상이 360도로 디스플레이 된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땅이 이렇게 보이니까 손 너무 더럽다. 그리고 에메랄드빛 호수는 등산길에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반짝거리고 예뻤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레이크스 트레일과 헤더 레이크, 힘들지만 정말 추천드리고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조금 내서 호수를 한번 보고 오시길 강력 추천드리며 호수까지 보신다면 진정으로 세콰이어 국립공원 투어가 완성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캠핑장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도 한 곳만 가봤지만 제가 갔던 곳이 좋았어서 캠핑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러츠폴 캠프그라운드에서 2박 캠핑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본 캠핑장 중에서는 가장 깊은 숲의 느낌이었습니다. 캠핑장 자체가 커다란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고 세콰이어 국립공원답게 이렇게 큰 나무 밑둥도 있고 옆에는 계곡도 흐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숲속의 캠핑을 정식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또 캠핑장 입구 쪽에는 샤워 시설이 있는 로치폴 비지터 센터도 있어서 원한다면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3-in-1 샴푸 들고 가서 씻으면 1.5불이면 넉넉하더라고요. 비지터 센터에는 식당도 있어서 요리가 귀찮으면 음식도 사 먹으면 되고 옆에 기념품 샵에는 캠핑에 필요한 나무도 팔고 간단한 음식거리, 캠핑용품들도 팔고 있어서 혹시 깜빡한 것이 있으면 바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존맛탱이겠지? 세콰이어 국립공원 방문 전에 정말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입니다. 좋아요가 많아야 제 영상이 많이 홍보되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제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게 된답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고도가 정말 높은데요.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운틴 위트니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면 예상이 되실까요? 자이언트 포레스트 부분만 해도 고도가 약 1500에서 1700m 정도로 태백산 정도의 높이고요. 9월에 캠핑을 갔을 때도 밤엔 패딩을 입을 만큼 추웠던 곳이니 추위를 잘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엔 체인을 꼭 소지해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아예 통제되기도 합니다. 가시기 전에 날씨를 꼭 체크하시고 체인이 필요하다면 미리 구비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렌트카는 체인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만 봐서는 크기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제너럴스 하이웨이가 아래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산길입니다. 그랜트 그로브까지 다녀오시려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다녀오시고 기름이 3시간치 정도는 있는지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국립공원 진입하는 길은 좁은데 엄청 구불구불한 데다가 바로 옆은 절벽이기 때문에 운전을 조심해서 하시길 권장드리며 특히 눈이 올 때는 숲은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도로가 걱정되어 추천드리긴 힘들겠습니다. 귀염둥이 테디베어는 없습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곰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니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시길 바라고 캠핑 시 음식 보관 등에 신경 써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곰을 만날 일이 적겠지만 트레일을 타신다면 언제 어디서 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야생이니 잘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 베어 스프레이는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이틀 이상 여유 있게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여유가 안 되신다면 3-4시간만 해도 적당히 보고 오실 수도 있는 곳인데요. 정말 최대한 압축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자이언트 포레스트의 포인트들만 다녀오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 여행 일정이라면 아침 일찍 가실 수 있다면 주차가 빡센 제너럴 셔먼트리를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보시고 그 다음 크레센트 메도우 및 그 주변 볼거리를 보신 후에 그랜트 그로브까지 갔다 올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서부 여행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LA에서 라스베가스로 넘어갈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세콰이어 국립공원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가는 길에 있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샌프란과 LA 사이에 가기엔 어차피 요세미티를 갈 건데 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세콰이어 국립공원 방문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 간 이동을 하시는데 이틀 이상 있으시다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그 다음으로 데스밸리 국립공원 방문을 추천드리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사진만 찍고 떠날 정도의 시간은 있다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거쳐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도 멋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곳들에 비해 볼거리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면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제가 가본 미국의 국립공원들 중 탑 5에 꼽는 곳인데요. 그 푸릇푸릇함과 함께 거대함, 고요함, 평화로움, 특이함을 모두 갖춘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중으로 세콰이어 국립공원 백패킹을 다녀와서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모습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일정 짜실 때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중요 포인트들과 함께 일정 계획 시 참조사항까지 설명드렸는데요. 휴! 영상이 조금 길었죠? 미국 국립공원은 중요 포인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가볍게 트레일을 타며 걸어보는 것이 진정으로 즐기는 방법임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어디를 다녀오시든 행복하게 잘 즐기고 약간의 아쉬움도 마음속에 담아오는 것이 결국 가장 잘한 여행이라는 것 아시죠? 다른 미국 서부 여행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다른 여행지 영상들도 하나씩 쌓고 있으니 여행 오실 때 제 영상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셔서 안전하게 잘 즐기시고 사진과 추억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